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관광 역시 위축된 상황에서 얼마 전 이 지역의 홍보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무주군인데요. 얼마 전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무주의 자랑 설천봉과 반디랜드, 또 라제통문 등을 배경으로 태권도 품새와 사과 따기를 접목한 춤을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때 유쾌한 방식으로 지역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올해 무주군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 들어보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무주, 친환경 반딧불이의 고장,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 황인홍 군수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새해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고 가슴 설레는 일상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꼭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모두의 가슴에 잠자던 희망이 다시금 싹트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군수님, 지난해에는 승풍파랑 이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나간다는 뜻을 담아 무주군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올해에는 어떤 기치를 두고 있을까요? 예, 코로나19가 바꾼 세상과 우리 융모물 시대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나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딜과 지방분권 또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집중할 계획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주다운 무주를 만들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을 실현하는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지역 균형 뉴딜을 발맞춰서 우리 무주는 무주형 뉴딜 사업 발굴에 추진에 주목해 주시고 지역 특색 맞춤형 정책 개발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동 사업 추진으로 지방분권 시대에 부응하는 무주군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계층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새해에는 무엇보다 이 무주군이 태권도의 고장이라는 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나서려는 것 같습니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요? 네. 저희들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온 오프라인 선상에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특수 국립대의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입학생을 모집하고 또 졸업생들에게는 태권도의 국제 지도자 자격증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한류가 원조이자 국기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가라데와 쿵우 등의 추격이 거세고 또 우리 올림픽 연구 종목도 역시도 숙제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태권도학과 개설 대학이 수와 학생 수가 감소하는 한편 태권도 기반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가 태권도의 제21세기 국가 전략 품목과 더불어서 태권도 종주국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의 기능을 강화해서 태권도의 성지로서 입지를 공고히 해줄 거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네. 또 지난해 말에는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업무 협약도 맺었다고 들었는데요. 주요 태권도 관계자들 역시 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에 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줘야 할 텐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 김은용컵 국제 오픈 태권도 조직위원회와 또 태권도 보급 진흥 홍보에 대한 상호 연계 사업 추진과에 대해서 태권도 사업 발굴 지역 경제의 기여 또 우리가 스포츠 태권도 행사를 비롯한 대회 시 상호 시설 이용과 편의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태권도계는 물론 정치권 등과 폭넓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하는 마당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측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향후 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점차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 진흥재단이 무주에 있는 태권도원에서 태권 스테이라는 수련 콘텐츠를 운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것도 무주군에 정착하면 또 무주군만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예, 태권 스테이는 문체부와 태권도 진흥재단이 태권도원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태권도 기본 동작을 비롯해서 또 우리가 격파와 호신술, 품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장 성부를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태권 스테이가 태권도 관광 상품으로 정착이 된다면은 우리 태권도원과 더불어 무주군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종주국의 태권도 성지에서 태권도의 수련의 즐거움과 심신의 건강,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앞으로 그런 기대도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주군이 태권도의 고장으로서 조금씩 그 인프라가 갖춰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태권마을 조성 사업, 새해에는 완공 소식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태권도원 인근에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조성되는 우리 태권마을은 53,500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원해로 태권도 사범들이 귀국해서 수련하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 조성과 기반 시설 등의 건축 공사가 발주가 되어 들어간 상태로서 총 사업비는 95억입니다. 국비가 43억입니다. 그래서 투입되는데 태권도 수련생 양성과 건강, 힐링, 체험이 가능한 특화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주민들과 화합,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공간들도 조성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태권도 성지에 걸맞는 인프라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의 무주군의 마을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관광지가 되겠어요? 네, 태권마을은 주변의 태권도는 물론 우리 농촌 체험 마을들과도 연계 체험이 가능한 태권도 문화 콘텐츠이자 무주군만의 관광지가 될 것이라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된 다음에는 모두가 기대하는 진가가 발휘할 수 있도록 또 휴양과 힐링, 소통 기능을 충분히 담은 태권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관광 이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라 무주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비대면 관광지로 돌파구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 하나가 관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주는 주 산업이 관광이기 때문에 피해도 연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도 구천동의 의사길이 지난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020년 가을철 비대면 관광지 100선으로 선정도 됐습니다. 또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하는 특수도 누렸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족이나 연인 등 소규모 관광객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은 집중되고 소규모 관광객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 생에 꼭 가봐야 할 무주 대표 관광지를 비롯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1박 2일 9개 테마로 특색 있고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를 선정했고 앞으로도 대상에 맞춰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와 축제도 취소됐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관광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네네. 올해는 관광 분야에 총 1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이제 마련하고 또 세계적인 어떤 관광 실현을 가시화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그래 관광자원 활성화를 안성 칠연지구 관광개발 사업과 무주 남대천 주변에
경관 조성 사업, 또 부남 건강변 관광 지원 사업 등 추진으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주하면 또 농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무주의 한 축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인데요. 무주군에서는 건강 가득 소득 농업을 주제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던데 새해에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요? 예, 기후 변화에 대해 대비하는 것을 비롯해서 무주는 농특산물 활용한 특색 있는 먹거리 개발, 또 이제 이를 관광 자원하는데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향상 기반인 신유통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 농산물 안전 기금 사업과 또 농산물 순회 판매 대행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도 농촌협약 공모로서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농촌 활력을 극대화하는데 농업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무주는 또 예전부터 천마를 특화 작물로 키워왔잖아요. 네. 그 주 재배지가 무주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성면이 천마의 주 재배지입니다. 그리고 네. 또 2020년도에 천마 식재 면적은 27헥타인데 천마 생산량은 95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천마 재배 면적의 50%가 생산량의 62%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전국적인 우리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천마는 동의보감과 이제 본초 강목 등의 문헌을 통해서 어지럼증과 중풍 치료 등 효험이 있다고 알려진 작물로 무주군에서는 이런 천마를 특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천마 사업단을 설립도 했고 또 천마 현원과 신제품 또 천마 상토 개발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체 및 관련 농가 지원도 하면서 천마에 대한 꾸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면서 천마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장마로 생산이 감소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는 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에는 비도 많이 내렸고 또 장마 기간이 워낙 길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종류로 갈릴 것 없이 수확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천마는 썩어병이 발생을 많이 해서 하여튼 수확량의 30% 정도는 감소했고 품질도 많이 저하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 주도의 천마 종자 개발 사업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봄에는 유성자마 1톤을 수확해서 농가에 보급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기존 자마에 대해서 무름병이나 썩은병의 발생 확률이 낮아서 안정적인 생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스마트 팜을 확산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나갈 방침으로 우리 비닐하우스 보급 예산도 지난해보다 1.5배 더 확보해놨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또 무주하면 사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요즘 수출도 계속 하고 있다고요? 네. 맛과 품질이 우수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이미 뭐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반딧불 사과입니다. 그래서 무주는 재배 면적은 재배 규모는 한 1,100농가 정도 되고요. 이제 한 710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배 면적이 꾸준히 이제 증가하고 판로 확대에도 대한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무주군 반딧불 공동조합 법인과 함께 수출의 길을 뚫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톤을 베트남에 처음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12톤, 또 19년도에는 122톤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작년에는 50톤 수출했습니다. 올해 총 208톤가량을 수출했는데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에도 사과와 복숭아를 병행 수출하는 등 판로와 품목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가 안정세에 이어지는 등 여건이 허락만 된다면 현지 판촉 행사도 같이 해서 사과뿐 아니라 무주 반딧불 농산물이 수출문도 활짝 열고 싶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해 때문에 또 사과 생산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누구보다 사과 농민들이 상심이 크셨겠어요. 네, 지난해 8월 달에 300mm 이상 넘게 내린 호우와 또 용담댐 잘못된 방류로 인해서 우리 농업 분야에는 총 224헥타의 규모가
893농가의 피해를 입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과와 인삼 농가의 침수 피해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이 29헥타르이고 피해 농가 수는 111농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더욱이나 사과는 4월에 이미 이상 기온 저온 현상으로 해서 개화의 꽃눈이 피해가 이제 발생을 먼저 했고, 또 6월 6일에는 우박 피해가 있어가지고 농민들의 상심이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확량도 전년보다 한 1,100톤 가량이 감소했다는 것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사과 농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또 손을 내밀어줘야 할 텐데요. 사과 농가뿐만 아니라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시나요? 네, 재난 지수는 이제 100 이상, 그렇게 이제 824농가에 11억 2,700만 원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있습니다. 또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피해가 컸던 인삼농가에는 기존 농약대를 대파로 전환해서 4억 7,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또 재난대책 경영자금 제도를 활용해서 긴급 자금이 필요한 피해 농가들한테는 저리용자도 지원했습니다. 또 지금 용담댐 방류로 인해서 우리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와 지금 보상 때문에 지금 우리 최대한 결전을 벌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또 무주군에 정착한 귀농, 귀촌인들이 많이 계신 걸로 합니다. 네. 사실 이분들이 또 무주군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펼쳐온 일들 중 성과라고 한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주에 온 귀농, 귀촌인들을 잘 이제 적응을 하고 또 평생 살 수 있도록 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은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운영하는 것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에는 예비 귀농인들한테 주택과 텃밭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또 영농 재배 실습과 또 농업 관련 경제와 경영 기초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이 중 14대에서 한 2명이 무주군에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예비 귀농 귀촌인들이 귀농 귀촌 예정지에 탐색할 수 있는 우리 귀농 귀촌의 집과 게스트하우스 등과 임시 거주시설도 매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총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귀농 귀촌의 안정적인 정착과 또 그리고 지역민과 화합에 온 힘을 쏟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무주군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귀농 귀촌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팀은 오직 귀농 귀촌인들하고만 대화하고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2의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구 유출 예방, 인구 유입 방안, 아마 군수님 가장 많이 고심하고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고 계신가요? 예, 인구 감소를 비롯한 인구 구조 변화 요인을 정확히 좀 알아채면서 적응력을 강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로 떠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경제활동과 교육입니다. 우리가 지역 공동화에 대응해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생산과 유통 방식을 고도화시켜서 또 우리 농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또 경쟁력도 키우고 수요 응답의 고령 친화의 교통 인프라 구축과 또 우리가 귀농 귀촌 활성화를 줄여갈 방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공공 생활 서비스를 지역과 마을을 거점으로 집약시켜서 연결하는 행정 서비스도 지향할 계획입니다. 또 이에 여성과 청년, 고령자의 맞춤, 또 취업과 창업 생활을 지원하는데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확대하고 또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통합 서비스를 구축을 하면서 노동 생산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화에는 고령화 친화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도 하면서 식품과 여가 산업을 창출해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무주로 오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무주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또 마련돼야 할 텐데요. 네네. 이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기초가 바로 일자리입니다. 네. 또 무주군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통한 청년 정착을 위해서 사업장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또 청년들에게
복리 후생비를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하면서 신규 창업한 청년에게 10개월간 사업장 무료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등 또 청년 창업희망 공간 지원에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해서 정착과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지원하는 또 무주 청년 키움을 2배로 통장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 정책에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인데 청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여건 마련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요즘 아이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우리 무주군의 학생들 숫자를 보면은 지난해 말 한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한 330명 정도가 줄어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도시로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있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놓지 못하시는 것도 맞죠. 그래서 괜찮은 교육정책과 또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사업으로 일반 회계 예산의 2%를 확보를 해서 우리 무주교육 100년대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예산은 50여 원 정도 지금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무주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지나는 학생들한테 학생 전원에게 한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 보충을 위한 인터넷과 교육과 인터넷 또 수능 방송 원어민 화상 영어까지 방학을 이용한 기숙 학원비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1인 1특기를 위한 특기 적성 교육을 지원하면서 2019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역사문화 탐방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민선 7기 시작하시면서 많은 공약들 추진해 오셨잖아요. 예. 현재 이행률은 어떻게 될까요? 예, 민선 7기 무주군 공약 사업은 총 77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82.6% 이행됐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면은 학기당 1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던 대학생 등록금 지원도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100% 이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복합도서관 건립도 지금 또 글로벌 무주 태권도 시티 조성도 사업 등도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무주군의 발전 위해 또 열심히 달려가실 텐데 끝으로 무주 국민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장기화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로 우리 거리두기에 강화되어 일상도 불편해졌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겹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나 우리 군은 주 산업인 관광인데 발이 다 묶이다 보니 관련 업종을 비롯해서 관내 소상공인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국민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이지만은 지난해에 이어서 무주사랑 상품권도 구매 한도를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도 월 환전 한도를 없앴습니다. 이에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특별 지원책도 고심하고 있으니까 힘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것 있어서도 우리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농, 귀촌과 태권도인 정착 등 인구 늘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무주군. 올해는 정주 인구가 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면서 전북톡 이 사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